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벡터의 성분 강의 다 듣고 오셨죠? 내용이 좀 많은 건 아닌데 해드려야 할 말이 많아서 강의가 어쩔 수 없이 좀 길어졌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나머지 평면 벡터의 내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적이라는 새로운 계산 방법을 우리가 도입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미리 해야 되는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개념인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이거를 정의를 하고 갈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어떤 벡터 OA랑 OB가 있다라고 합시다. 물론 OA랑 OB 벡터가 지금 0 벡터가 아니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편의상 이 OA 벡터를 A 벡터로, OB 벡터를 B 벡터로 나타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A 벡터랑 B 벡터는 0 벡터가 아니다. 0 벡터가 아닌 벡터를 먼저 도입을 했고요. 그랬을 때 두 벡터의 시점을 제가 지금 일치를 시켜줬죠. 이 상태에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다라고 하시면은 굉장히 여기를 그 각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지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벡터가 있을 때 먼저 어떤 걸 해주냐, 두 벡터의 시점을 일치를 시켜줘요. 두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킨다. 그 다음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딱 봐도 저 부분이라고 하면은 뭔가 수학적으로 엄밀하지는 않죠. 이렇게 해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두 벡터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여기가 90도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다라고 하시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90도라고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할 텐데 일부 사람들은 이거 270도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누군가는 90도라고 말할 텐데 어느 누군가는 이거 270도로 저는 보이는데요? 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이거 가지고 90도라 그러고 누구는 270도라 그러면 혼란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말고 얘를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다 라고 정의를 해줄 거예요.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어차피 두 벡터가 이렇게 시점을 일치시키게 되면은 이쪽에도 각이 생기고 이 반대편에도 각이 생기잖아요. 그것 중에 크지 않은 거를 우리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보면은 270도랑 90도 비교해 보면요, 90도가 크지 않죠, 얘보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로 할 거다.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쓰시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세타의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세타의 범위 어떻게 잡아줄 거냐면요, 0보다 크거나 같고 0도로 쓸게요. 그리고 180도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요걸 우리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다 라고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쪽 각은 지금 180도 넘으니까 생각하지 않고 요 부분만 우리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다 라고 정의를 해줄 겁니다. 첫 번째 해주실 건요, 시점 일치고요. 두 번째는 0도부터 180도 사이의 각을 우리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로 잡자 라고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랬을 때 물론 여러분들이 수학 1을 지금 배우신 상태고 삼각함수에서 호도법을 다뤘잖아요. 제가 지금 요 0도부터 180도라고 쓴 거는 이거는 60분법이죠. 360도를 기준으로 한 각도를 재는 방법이고요. 이거를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쓸 거냐면은 호도법을 써가지고 0 라디안부터 파이 라디안까지다.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요. 사실 저는 이걸 더 좋아합니다. 180도 이렇게 도까지 붙여 쓰는 것보다는 실수 형태로 보는 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제가 교과서에는 여러분들이 수원을 배우지 않아도 기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 이렇게 도, 0도, 180도 이렇게 적어 놨을 거예요. 근데 우린 수원을 했으니까 제가 이거를 혼용해서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쓸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아차리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호도법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수학 1 복습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예를 좀 들어볼 건데 정삼각형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정삼각형 ABC가 있다. 이랬을 때 정삼각형이니까 이 각이 전부 60도겠죠? 그랬을 때 어떤 거 볼 거냐면요. AB 벡터와 BC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얼마일까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AB 벡터와 BC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근데 이거 보고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와, 여기 너무 떡하니 60도가 적혀 있으니까 AB 벡터와 BC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60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좀 많아요. 근데 이거 60도라고 하시면 안 되죠. 왜 안 되냐? 보시면 가장 먼저 해 주어야 될 게 시점 일치라고 했는데 지금 시점이 일치가 안 돼 있죠? 시점 일치부터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BC 벡터를 평행 이동을 시켜서 시점을 일치시켜 줍시다. 그쵸? 그랬을 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봐줘야 되는데 이제 시점이 일치가 됐으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여기 될 거고요. 당연히 이거는 120도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60도가 아니라 120도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쵸? 여기서도 요 120도 보고서 요거 0도부터 180도 사이니까 우리가 찾는 각의 크기가 맞구나 라고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겠죠? 요거 가지고서 이거 240도인데요?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0도부터 180도 범위만 볼 거다. 그렇게 정의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처음에 얘기할 때 A 벡터, B 벡터가 0 벡터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야지 두 벡터 사이의 각을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둘 중 하나라도 0 벡터면은 그쵸? 이런 식으로 각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두 벡터 사이에 각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두 벡터가 모두 0 벡터가 아닐 때만 정의를 한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벡터 사이의 각을 정의했기 때문에 벡터의 내적을 정의할 준비가 모두 끝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벡터를 우리가 도입을 할 건데요. 시점이 일치되어 있는 저 A 벡터, B 벡터를 보도록 하죠. 이랬을 때 두 벡터 사이의 각을 세타라고 해봅시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해주려면은 A 벡터, B 벡터 둘 다 0 벡터가 아니어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볼게요. A 벡터, B 벡터가 둘 다 0 벡터가 아닐 때 우리가 이 상황에서 벡터의 내적을 정의를 해줄 거예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요. A 내적 B는 A의 크기, B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세타다. 이런 식으로 내적을 정의를 해줄 겁니다. 생소하시죠? 처음 보실 거예요. 벡터의 내적이란 게요. 영어로는 내적이 이너 프로덕트예요. 도트 프로덕트라고도 하거든요. 여기 점으로 보통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랬을 때 이 이너 프로덕트가 수학에서 쓰일 때는 생산품 이런 뜻으로 쓰이기보다는 곱한다 라는 의미로 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멀티플리케이션만 곱셈이 아니라 수학에서는 프로덕트도 곱셈의 의미로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랑 스칼라 곱하는 실수배는 배웠잖아요. 근데 벡터끼리 곱하는 건 안 배웠죠. 그게 바로 요거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곱셈이랑은 좀 달라요. 그쵸?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수와 실수를 곱한다 이런 개념이랑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배우는 거죠. 그쵸? 만약에 비슷했으면 그냥 벡터의 곱셈이다 라고 했을 텐데 그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고요. 곱셈이랑 비슷하지만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의 내적을 이렇게 정의했는데 바로 요 기호 있죠? 점. 요거를 내적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A 벡터 내적 B 벡터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약간 벡터의 곱셈 느낌이 난다고 해서 이거를 잘못 쓰시면 안 돼요. 저 점을 생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거 곱셈 아니야? 하고서 저렇게 X표를 친다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곱셈이 아니에요. 생략할 수 있는 기호가 아닙니다. 내적은.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은 당연히 안 되고 항상 저렇게 점을 제대로 찍어 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점 찍으려 했더니 여기 뻥 뚫어 놓는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뻥 뚫어 놔도 안 되죠. 안에를 색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점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계산은 어떻게 하냐? A 내적 B는요.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 벡터의 크기 곱하시고요. 그리고 둘 사이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그것의 코사인 값을 곱해주시면 이게 바로 내적이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정의해놨나 생각이 좀 들긴 하시죠? 영도부터 180도. 처음에 내적을 이렇게 정의한 걸 봤을 때는 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놨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의하는 게 너무나 깔끔하고 프로퍼한 거예요. 적절하고 너무나 깔끔하고 알기 쉽고 많은 거를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정의였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내적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다 보면은 아, 내적이 이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게 가장 예쁘구나, 깔끔하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맛보기로 살짝 얘기를 드리면요. 두 벡터의 내적을 벡터의 크기랑 각과 관련해서 정의를 한 건데 일단 두 벡터를 계산을 하는 거죠. 같이 연산을 하는 건데 각각의 크기, 그쵸? 벡터는 어차피 크기와 방향이잖아요. 그랬을 때 각각의 크기를 지금 고려한 값이죠. 그리고 두 벡터의 각각의 방향을 고려하긴 힘들어요. 그쵸? 그러면은 A 벡터 방향, B 벡터 방향을 여기다 넣기가 힘들죠. 대신에 두 벡터 사이의 관계, 바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되겠죠. 그 정보를 여기다 넣어준 거고요. 그랬을 때 왜 하필 코사인 세타냐? 탄젠트 세타도 있고 사인 세타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왜 하필 코사인이냐? 라고 하시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세타 범위가 0도부터 180도잖아요. 근데 어차피 요 A 벡터, B 벡터 요 크기들은 둘 다 0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0보다 커요. 그쵸? 그럼 그랬을 때 코사인 세타에 따라서 요 내적 값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코사인 세타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요. 0부터 파이 범위에서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그려지죠. 그렇죠? 여기가 파이고요. 여기가 2분의 파이다. 그랬을 때 어차피 여긴 0보다 커요. 그럼 코사인 세타에 따라서 내적의 부호가 달라질 텐데요. 세타가 0도부터 2분의 파이 사이,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다. 그러니까 0도부터 90도 사이다라고 하시면은 코사인 세타가 플러스니까 내적도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다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즉 90도부터 180도 범위다.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90도부터 180도다라고 하시면은 코사인이 음수죠. 그러면은 내적 부호도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마침 이 경계,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2분의 파이, 즉 90도다. 두 벡터가 수직이다 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코사인 세타가 0이 되기 때문에 내적 값이 0이 될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이런 식으로 코사인을 이용하시면요. 뭐 쉽게 생각하시면은 예각, 직각, 둔각 이게 확실히 보이죠. 그러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예각이면은 내적이 플러스가 될 거고 직각이면 0이 될 거고 둔각이면 마이너스가 되겠다. 이런 거를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사인은 그게 안 되죠. 사인은 어차피 0부터 파이까지 했을 때 전부 다 0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뭐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어떤 물체에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내적 값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요건 잠깐 지우고 그래서 우리가 두 벡터가 0벡터가 아닐 때 내적을 이렇게 크기 각 이용해서 정의를 해주고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0벡터에 대해서도 내적을 정의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만약에 A 벡터가 0벡터이거나 또는 B 벡터가 0벡터라고 해볼게요. 이때는 내적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그냥 0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쵸?
왜냐면 이렇게 적어도 한 벡터가 0벡터면은 각을 얘기해 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그냥 내적한 값이 0이다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외우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 두 개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이건 어차피 특수한 경우니까 외우기 쉬울 거예요. 뭐 요것만 따로 떼놓고 보기 어려우시면요. 만약에 A 벡터가 0벡터다라고 해보시면은 A 벡터의 크기는 0이죠. 그럼 여기다 0 곱하면은 뒤에 뭐고 오든지 간에 어차피 0이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내적값이 0이다. 뭐 요렇게 외워주시는 것도 뭐 좋은 암기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각이 정의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벡터의 내적. 이제 벡터의 평행과 수직 얘기를 해줄 건데요. 아까랑 비슷하게 세팅을 해놓고 시작하죠. 시점을 일치시킨 두 벡터, A 벡터, B 벡터가 있고 두 벡터 사이의 각, 크기를 세타라고 잡읍시다. 역시나 세타의 범위는 0도 이상 180도 이하라는 거 저거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계속 쓰고 있죠. 여러분들이 잊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벡터 A, B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요걸 보도록 할게요. 뭐 볼 거냐면은 보면 지금 세타 범위가 0도부터 180도인데 여기서 저 경계가 되는 0도랑 180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타가 0도라고 해볼게요. 세타가 0도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두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세타가 점점 작아져가지고 0도가 되는 거죠. 그럼 두 벡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벡터가 평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세타가 0도일 때는 A 벡터, B 벡터가 평행한데 그냥 평행한 게 아니라 방향이 같은 평행이죠. 그래서 두 벡터가 같은 방향이다 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세타가 0도면은 두 벡터는 같은 방향의 벡터예요. 두 번째, 세타가 그럼 180도가 됐다라고 해볼게요. 세타가 180도면요. 지금 두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그쵸? 두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세타가 180도니까 점점 커져서 이렇게 반대 방향을 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벡터 사이의 각이 180도라는 말은 두 벡터가 서로 반대 방향이구나 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A 벡터, B 벡터가 반대 방향일 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타가 0도 그리고 세타가 180도일 때 A 벡터, B 벡터가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이란 거 알았으니까 요거 합쳐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A 벡터, B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벡터가 평행하면은 이 벡터가 이루는 각이 크기가 0도거나 180도다 라는 거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물론 제가 여기서 슬쩍 언급을 했어야 됐는데 얘기 안 한 게 당연히 두 벡터 사이의 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A 벡터, B 벡터는 0벡터가 아니겠죠? 요거 먼저 사실 얘기를 하고 시작했어야 돼요. 그래야 각이 정의가 되니까. 그래서 두 벡터가 평행하려면은 세타가 0도이거나 세타가 180도여야 되는구나. 특히 세타가 0도면은 두 벡터가 같은 방향이고 세타가 180도면은 두 벡터가 반대 방향이구나 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조금 특이한 경우 하나를 더 볼게요. 어떤 거냐면은 세타가 90도일 때 90도 보는 순간 즉각 수직이구나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세타가 90도일 때는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B 벡터, A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90도다라는 거죠.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줄 거냐면요. 여러분들 두 직선이 수직일 때 이 표시 쓰셨던 거 기억하시죠? 이거 가끔 보면은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것만 하면은 낄낄 웃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A 벡터, B 벡터가 수직이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두 직선이 수직인 것도 이렇게 표현을 해줬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기호 그대로 쓰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벡터가 평행일 때 수직일 때 받고 요걸 이제 내적이랑 섞어서 얘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우리가 벡터의 내적을 어떻게 정의했었냐면은 A 벡터 내적 B 벡터를요. A의 크기, B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세타로 정의를 했었죠. 근데 세타가 만약에 0도라고 해보면은 코사인 값은 1이죠. 그쵸? 그러면 이때는 A 내적 B랑 그냥 A, B 크기 곱한 거랑 같아지죠. 그러면은 세타가 180도다 라고 하시면요.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가 붙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냐?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하시면요. 뭐가 성립하냐면 A 내적 B가 플러스 마이너스 절대값 A, 절대값 B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게 플러스면은 같은 방향, 마이너스면은 반대 방향이란 거 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중요한 거, 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세타가 90도다 라고 할게요. 두 벡터가 수직이다 라고 하시면은 코사인 세타가 0 되죠. 코사인 90도는 0이니까. 그러면은 A 내적 B가 그냥 0이 돼버리죠. 아, 여기서 A 내적 B는 0이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벡터가 수직이면요. 내적은 0이에요. 그쵸? 두 벡터가 수직이면 내적은 0이다. 두 벡터가 수직이면 내적은 0이다. 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것도 뭐 사실 해석 금방 가능하시겠죠. 근데 직접적으로 엄청 많이 쓰는 건 요거예요. 두 벡터가 수직이면은 내적이 0이다라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벡터의 내적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두 벡터를 우리가 내적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결과가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의 코사인 세타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보시면은 A 벡터 크기 이것도 실수죠. 그리고 B 벡터의 크기도 크기니까 당연히 실수죠. 뭐 벡터 아니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도 당연히 이거 실수죠.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기를 실수끼리 곱하면은 그 결과도 당연히 실수가 되죠. 뭐 실수끼리 곱하는데 갑자기 벡터가 튀어나오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다 실수이기 때문에 A 내적 B도 실수. 다시 말해서 스칼라라는 거죠. A 내적 B 한 결과는 무조건 스칼라입니다. 절대로 벡터가 나올 수 없어요. 그쵸? 실수끼리 곱하니까 당연히 실수. 즉 스칼라가 나온다는 거지. 절대로 그 결과가 벡터가 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어떤 거를 예로 들어드릴 거냐면요. 만약에 A 벡터랑 0 벡터랑 내적을 했다라고 할게요. A 벡터랑 0 벡터랑 내적. 그랬을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두 벡터 내적했을 때 가끔 이렇게 적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벡터 내적해놓고서 0 벡터다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벡터의 내적은 항상 스칼라입니다. 그러면은 위에 거가 아니라 아래 거가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벡터의 내적의 결과는 항상 실수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할 거는 아까 슬쩍 했는데 우리가 이걸 봅시다. 어떤 A 벡터랑 B 벡터가 수직이다. 그리고 A 내적 B가 0이다.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했었죠. A 벡터, B 벡터 수직이면은 내적이 0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거 생각해 봅시다. 내적이 0이라고 해서 두 벡터가 수직일까요? 이런 얘기는 함부로 못하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직인 두 벡터는요. 내적하면 0인 거 이건 맞죠? 왜냐면 코사인 90도가 0이기 때문에 이건 항상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틀립니다. 두 벡터를 내적해서 0이라고 해서 두 벡터가 수직인 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자, A 벡터 내적 B 벡터 하시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얘가 0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얘가 0일 수도 있죠. 다시 말해서 A 벡터 또는 B 벡터가 0 벡터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화살표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문제 조건에 막 이런 게 있다고 해봐요. A 내적 B가 0이다.
A 벡터 B 벡터 내적 관계 0이다 라고 했을 때 섣불리 그럼 두 벡터 수직이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두 벡터가 0벡터가 아니라면은 수직이에요. 그쵸? A 벡터, B 벡터 둘 다 0벡터가 아니면은 맞는 말인데 문제에 그런 얘기가 없다 라고 하시면은 A 벡터 또는 B 벡터가 0벡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거를 확인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필요 충분 조건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 위에다가 A 벡터, B 벡터 둘 다 0벡터가 아닐 때 이런 조건을 붙여주시면은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면은 됩니다. 두 벡터의 내적이 0이 될 때는 수직일 때도 있지만 둘 중 하나 이상이 적어도 하나가 0벡터일 때도 내적은 0입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느낌일까요? 얘가 0벡터이거나 또는 B 벡터가 0벡터이어도 A 내적 B는 0이고요. 그리고 두 벡터가 수직이라는 말에는 사실 이게 좀 함의가 돼 있죠. 0벡터가 아니니까 수직이라는 얘기를 쓰겠죠. 그래서 A 내적 B가 0벡터가 되기 위한 조건이 둘 중 하나가 0벡터이거나 또는 두 벡터가 수직일 때인데 이것만 가지고서 수직이겠네 라고 하시면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요거 조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요거 지우고 갑시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릴 거는요. 우리가 벡터의 내적이라는 게 각 벡터의 크기와 둘 사이의 각으로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벡터의 내적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 벡터의 크기 곱하기 그리고 각의 코사인이죠. 그러니까 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생각을 해줄 수 있냐? 내적이랑요, 크기랑요, 각이랑요 굉장히 지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적, 그리고 크기, 각, 요 세 가지 정보 중에 두 가지 정보만 알고 있으면은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당연한 얘기. 두 벡터 크기 알고요, 각 알아요. 그러면 내적 구할 수 있죠? 반대로 크기 알고요, 내적 알아요. 그러면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알 수 있죠? 두 벡터 내적 알고요, 각을 알아요. 그러면은 그 벡터 각각의 크기까지 못 구하지만 두 벡터 크기 곱한 거는 구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내적, 크기, 각이 있을 때 두 정보를 확실히 알면은 그걸 가지고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적이랑 크기를 안다? 그럼 그거 가지고 각을 구할 수 있고 크기와 각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다? 하면 내적 구할 수 있고 이런 식이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 가지고 기본적인 예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문제. A 벡터 크기가 3이고요. 루트 3이고 B 벡터 크기가 2다. 그리고 두 개 벡터 내적한 게 3이다. 이렇게 있을 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확신을 갖고 시작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크기, 내적 알죠? 그러면은 각 알 수 있겠죠. 그렇죠? 크기랑 내적 하니까 각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식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위에 거 그냥 이용할까요? 보시면은 A 내적 B가 3이죠. 그리고 A 크기가 루트 3이고요. B 크기가 2예요.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 곱한 거고 당연히 이 세타가 우리가 찾는 두 벡터 사이의 각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끝났습니다. 여기서 계산하시면요.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이 나오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세타는 30도다 라는 거 바로 나오죠. 뭐 6분의 파이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모르시지는 않겠죠? 여러분 삼각함수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구하는 게 세타가 0부터 파이까지니까 거기서 해당하는 거는 요 2분의 루트 3 해당하는 거 세타가 30도일 때, 즉 6분의 파이일 때밖에 없죠. 그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나머지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벡터의 내적을 전 시간에 배웠던 성분을 이용해서도 나타내 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수학 원 삼각함수 활용해서 배우셨던 코사인 법칙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기억하시죠? 기억하시겠죠? 삼각형 ABC가 있다라고 했을 때 A, B, C 각각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합시다. 이랬을 때 우리가 코사인 A를 한번 코사인 A와 관련된 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다라는 식 기억하시죠? 물론 이런 형태로 기억을 하셔도 되고요.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다. 이런 형태로 기억하셔도 괜찮죠? 사실 둘 다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코사인 A, 요 A와 관련된 코사인 값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면요. 세 변의 길이를 알면은 그 각들의 코사인 값들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사인 A도 구할 수 있고요. 코사인 B도 구하고 코사인 C도 구할 수 있죠. 요 스몰 a, 스몰 b, 스몰 c 값만 알면. 다시 말해서 요 코사인 법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자 있죠, 자. 그쵸? 자를 가지고 각을 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코사인 값을 안다는 거는 각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면은 삼각형의 각을 알 수 있다. 각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게 바로 코사인 법칙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요거는 수학하는 사람들이 코사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적 정의할 때도 코사인으로 정의했었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쪽 단원, 내적 공부하실 때도 코사인 법칙 알고 계시면은 정말 편합니다. 코사인 값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벡터 내적 구할 때 크기 곱하기 코사인 하잖아요. 그때 코사인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물론 몰라도 풀 수는 있겠지만 알고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미 수학원 때 배우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3단원 가시면은 정사형 배우실 거예요.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가시면 정사형 배우는데 정사형도 코사인으로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서도 코사인 법칙이 쓰여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 알고 계시다 생각하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벡터의 내적을 한번 유도를 해내 볼게요. 두 벡터 A, B가 있는데 위치 벡터 만들어 버리죠. 이렇게 X축, Y축 잡고요. 시점을 O로 하는 위치 벡터. 여기가 A점, A1, A2라고 하고요. 여기가 B점, B1, B2라고 하죠. 그랬을 때 OA 벡터를 A 벡터라고 하고 OB 벡터를 B 벡터라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삼각형 만들 수 있죠? OAB 삼각형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 각, 두 벡터 A와 B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게요. 그쵸? 이랬을 때 이 벡터의 성분 A1, A2, B1, B2 이거 가지고 벡터의 내적을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볼게요. 두 벡터가 0벡터가 아니라고 해볼게요. 사실 그래야 저 세타가 정의가 되죠. 그쵸? 두 벡터가 0이 아닐 때를 먼저 0벡터가 아닐 때를 먼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범위를 좀 세세하게 쪼갤 건데 우리가
두 벡터 사이의 각 정의할 때 0도부터 180도까지, 즉 0부터 파이까지라고 하죠. 이것도 조금 세세하게 쪼갤게요. 어떻게 쪼갤 거냐면은 가장 먼저 할 거는 세타가 0부터 180도 경계에 포함하지 않게 이 범위를 먼저 확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러면은 세타가 0도부터 180도면은 삼각형 OAB가 만들어지죠. 그쵸? OAB가 삼각형이 나오죠. 무조건 삼각형이죠, 이거는. 그쵸? 그래서 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 쓸 거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쓸까? 자, 이렇게 봅시다. 요 세타를 기준으로 해줘야겠죠? AB 길이의 제곱은요. OA 길이 제곱. 벡터 쓰지 말고 그냥 일단 표현을 해봅시다. OA 길이의 제곱 더하기 OB 길이 제곱 마이너스 2OA 길이 OB 길이 그리고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쓰시면 이게 바로 코사인 법칙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벡터 다루고 있잖아요. 이거 벡터로 표현을 좀 해볼게요. AB 제곱이라는 거는 결국에 AB 벡터 크기의 제곱으로 쓰셔도 무방하죠. 그쵸? OA도 마찬가지. OA 벡터의 제곱이고요. OB 벡터 크기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배의 OA 벡터 크기, OB 벡터 크기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같은 식인 거 이해되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요 AB 벡터라는 거, AB 벡터는요, B 벡터 빼기 A 벡터로 쓸 수가 있죠? 그렇죠? AB 벡터는 B 벡터 빼기 A 벡터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해줄게요. 그러면 B 벡터 빼기 A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될 거고요. OA 벡터는 A 벡터라고 하기로 했었죠. 요거는 A의 제곱. 옆에 거는 그럼 B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2배의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벡터의 내적을 성분으로 나타내고 싶었던 건데요. 보시면은 여기 A 크기, B 크기,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있죠. 그렇죠? 제가 파란색으로 네모친 부분이요. 요게 A 내적 B인 거 보이시죠? 그쵸? A 크기, B 크기, 코사인 세타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 기준으로 다 정리해 주시면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B 벡터 빼기 A 벡터가 요 빨간색 이 AB 벡터인데 요거 크기의 제곱은 결국에 선분 AB 길이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점이 다 표현이 돼 있으니까 그냥 바로 쓰시면 되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시면 되죠. 또 요거 계산을 하시면요. B1-A1의 제곱 더하기 B2-A2의 제곱 요게 좌변이 될 거고 그리고 A제곱은 요 길이죠. 그쵸? 그래가지고 뭐지? A1제곱 더하기 A2제곱 될 거고요. 더하기 B 크기의 제곱은 B1제곱 더하기 B2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2배의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A 내적 B입니다. 그쵸? 자, 근데 보시면요. 여기서 이거 전개하실 때 A1제곱 B1제곱 나오죠? A1제곱 B1제곱 나오는 거 여기 있는 A1제곱이랑 B1제곱 사라지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A2제곱 B2제곱 나오는 거 여기 있는 A2제곱 여기는 B2제곱 지워지죠? 그러면 저기 왼쪽에는 뭐만 남냐? 마이너스 2A1B1 더하기 마이너스 2A2B2만 남고요. 오른쪽에 남는 거는 마이너스 2배의 A 내적 B가 남는다. 그러면 끝났죠? A 내적 B는 어떻게 쓰면 된다? 따라서 A 내적 B는요. 양변에 마이너스 2 나눠주시면 되겠죠? A1, B1 더하기 A2, B2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십니다. 간단하죠? 일부러 중간에 막 벡터로 바꿨다가 뭐 이랬다가 해봤는데 다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처음이라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뭐 여튼 A 내적 B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A1, B1 더하기 A2, B2다 라는 거. 그쵸? 뭐냐면요.
두 벡터 내적하면요. A1, B1은 지금 X 성분끼리 곱한 거죠. 그리고 A2, B2는요. Y 성분끼리 곱한 거죠. 그럼 어떻게 계산한다? 두 벡터의 내적은요.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끝이다 라는 거 나오죠. 이거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세타가 0도부터 180도 사이일 때만 봤는데 그럼 사실 나머지도 해줘야 돼요. 어떨 때냐면은 세타가 0도일 때 한번 볼까요? 세타가 0도일 때 세타가 0도라는 말은 두 벡터가 같은 방향이란 얘기죠. 같은 방향, 즉 평행이란 얘기고요. 평행하면 두 벡터는 실수배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쵸? 실수배인데 양의 실수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쓰면 좋을까? A 벡터 A1, A2라고 하고요. 물론 이걸 따로 하는 이유는 세타가 0도면 삼각형이 안 생기니까 코사인 법칙 쓸 수가 없죠. 직관적으로. 그러면은 B 벡터다 라고 하시면 얘는 B1, B2가 될 텐데 우리가 두 벡터가 평행하기 때문에 어떤 양의 실수 K가 존재해서 B 벡터를 K, A 벡터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A 벡터에다 K 곱한 거랑 같으니까 KA1, KA2다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A 내적 B는요. 정의 그대로 씁시다.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코사인 세타였는데 A 벡터 크기는 지금 쓰죠. 그리고 B 벡터는 우리가 K, A 벡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어차피 K 양수니까 절대값 안 붙여도 돼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코사인, 지금 세타가 0도죠. 그럼 코사인 0도는 1이니까 뭐 계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여기 남는 게 K의 A 제곱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A1의 제곱, A2의 제곱 이렇게 될 텐데 요거 잠깐만 다시 볼게요. 요거 보시면은 KA1의 제곱, A2의 제곱 요거는요 예쁘게 바꿔 쓰시면은 A1 곱하기 KA1 더하기 A2 곱하기 KA2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K 곱하기 A1 제곱, K 곱하기 A2 제곱. 그런데 뭘 안다 우리가? KA1 요게 B1이라는 거 알죠? 마찬가지로 KA2가 B2라는 거 알죠? 그러면은 바꿔 쓰시면요 요거는 A1, B1 더하기 A2, B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타가 0도일 때도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내적했을 때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한 거랑 같아진다. 얘랑 같은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세타가 0도여도 성립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거는 세타가 180도일 때인데 이것도 성립을 합니다. 다행이죠? 이건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때도 당연히 이거랑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맨 처음에 봤을 때 두 벡터가 0벡터가 아닐 때 봤잖아요. 그런데 뭐 A 벡터가 0벡터이거나 또는 B 벡터가 0벡터일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요. 이 증명까지는 제가 증명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네. 특수한 경우고 어차피 0벡터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심심하신 분들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공식 외우는 거. 그쵸? 공식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A 내적, B 내적 했을 때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주면은 그게 내적이 되더라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거는 둘 중 하나가 0벡터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식이에요. 그래서 증명 쫙 해드렸는데 뭐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 세 번까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증명해보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이 공식을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예제를 좀 볼게요. 두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냈습니다. A 벡터 3,-2고요. B 벡터 1,5다 라고 했을 때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해라 라고 하신다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내적 구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알게 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벡터의 크기랑 둘 사이의 각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분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냥 A1, B1 더하기 A2, B2 X 성분끼리 그리고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된다라는 건데 이 문제는 누가 봐도 두 번째가 편해요. 그쵸? 첫 번째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그러실 필요 없죠. 여기서 굳이 A 벡터 크기 구하고 B 벡터 크기 구한 다음에 삼각형 그려가지고 코사인 세타 구하고 요거 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성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성분으로 풉시다. 자, 그러면요. X 성분끼리 곱하면은 3이고요. 그리고 Y 성분끼리 곱하면은 마이너스 10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주시면은 내적이 되고요. 간단하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마이너스 7이 나올 거예요. 계산이 좀 복잡하시긴 하겠지만 그래서 요거 간단한 예 풀어봤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같은 벡터를 내적한다라고 해볼게요. A 내적 A를 한다고 해볼게요. 편의상 A 벡터는 A1, A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거는요. A1, A2라는 벡터 내적 A1, A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X 성분끼리 곱한 게 결국엔 A1의 제곱이 될 거고 Y 성분끼리 곱한 게 A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요거는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이 될 건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형태죠? 어떤 형태냐면은 A 벡터 크기에다가 제곱해준 형태죠. 그렇죠? A 벡터 크기가 루트의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이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아실 수 있냐면요. 자기 자신을 내적하면은 크기의 제곱이 된다는 거 요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벡터 성분 말고 그냥 벡터의 정의 가지고도 증명이 가능해요. A 내적 A다라고 하시면은 A 벡터 크기 곱하기 A 벡터 크기고 자기 자신이니까 이루는 각이 0도겠죠? 그쵸? 코사인 0도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서도 사실 그냥 바로 나옵니다.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자기 자신 내적하면 크기의 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거랑요. 거꾸로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어떤 벡터의 크기 제곱을 봤을 때 얘를 A 내적 A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A 내적 A는 잘해요. A 내적 A 보시면 바로 A제곱 쓰시죠. 그런데 이렇게 크기의 제곱이 있을 때 얘를 내적으로 바꾸는 거 요거는 약간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크기의 제곱이다 라고 하시면은 A 내적 A로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 다음으로는 이제 벡터의 내적이란 새로운 연산을 정의했기 때문에 이걸 계산할 때 어떤 성질이 있냐라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벡터 A, B, C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0벡터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벡터 A, B, C에 대해서 뭐가 성립하냐면요. 첫 번째로는 A 내적 B나 B 내적 A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적할 때 순서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죠? 뭘 먼저 하든 상관없다. 요거 우리가 교환 법칙이라고 부르죠. A 내적 B나 B 내적 A나 똑같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게 자, A 내적 B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A, B 코사인 세타죠. 자, 이제 순서 바꿔서 B 내적 A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보시면 요거 B 곱하기 A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어차피 요거 다 실수잖아요. 그쵸? A, B 크기 곱하나 B, A 크기 곱하나 같죠? 둘이 같죠? 따라서 A 내적 B랑 B 내적 A도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내적하실 때는 순서 바꿔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교환 법칙이고요. 두 번째는 분배 법칙에 관련된 얘기인데 A 벡터 내적 B 플러스 C 벡터다 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셨죠. 2에 3 더하기 5다 라고 하실 때 요 곱셈 계산하실 때요.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5다 이런 식으로 분배하셔서 풀었던 거 기억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치 이런 계산하듯이 분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A 벡터 기준으로 해서 지금 A 벡터 내적 B 벡터 더하기 A 내적 C 벡터 이렇게 분배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 벡터 내적 C 이런 식으로 뒤쪽에다가 저게 달려 있어도 똑같이 분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2 플러스 3의 x를 2x 더하기 3x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요게 계산이 지금 뒤에 달려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건 어떻게 분배가 되냐? 마찬가지 A 내적 C 더하기 B 내적 C로 이렇게 분배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디스트리뷰션 로우 분배 법칙.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실수배에 관한 얘기인데 어떤 실수 K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랬을 때 KA라는 벡터 얘랑 B 벡터 내적한 거나 아니면 K를 B에다가 곱해가지고 A 내적 KB 한 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수배는 없다 갖다 붙이든 상관없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요거는 K 곱하기 A 내적 B 한 거와도 같습니다. 그렇죠? 내적한 다음에 K 곱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기본적인 계산 성질들이 있고요.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달달달달 외운다. 아, 이거는 교환법칙, 이거는 분배법칙 이렇게 외운다기보다는 계산하면서 익히시는 거겠죠. 간단하게 저 두 번째 거에서 첫 번째 요식만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건 가볍게 해드렸고 두 번째 거 어차피 두 번째 건 비슷하고요. 세 번째 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증명 첫 번째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벡터의 성분을 배웠으니까 마음껏 활용하면 되겠죠. 얘를 A1, A2라고 하고요. B 벡터를 B1, B2 그리고 C 벡터를 C1, C2 이렇게 성분 이용해서 나타낼게요. 그랬을 때 A 내적 B 더하기 C 요 좌변이랑 우변 같다는 거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A 벡터가 지금 A1, A2고요. 내적에 B랑 C 더하는 거니까 성분끼리 이렇게 더해주시면 될 겁니다. 맞죠? 그랬을 때 요 내적 계산 어떻게 하냐면은 X 성분끼리 곱하죠. 그렇죠? X 성분끼리 곱하고요. 더하기 뭐 해줄 거냐면은 Y 성분끼리 곱하죠. 그렇죠?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는 게 우리가 내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시면요. 색깔 드러나게 쓸까? A1, B1이고요. 여기 A1, C1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파란색 전개하시면은 A2, B2 있을 거고 A2, C2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시죠. 자, 그 다음에 색깔별로 묶을게요. 색깔별로 묶으시면은 요 빨간색 묶어주시면은 A1에 색깔별로 묶으면 안 되죠? 네, 색깔별로 묶었던 걸 푼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요 앞에 있는 거 두 개 보시면은 A1, B1 더하기 A2, B2잖아요. 이건 뭐다? A의 적 B죠. 그쵸? 그 다음에 있는 거 A1, C1 더하기 A2, C2는 A 내적 C죠. 요렇게 하고 보니까 좌변이랑 우변이랑 같아졌구나 라는 게 바로 보이시죠? 그쵸? 그럼 증명이 끝났네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두 번째 거, 세 번째 것도 증명이 가능하시고 이 첫 번째 것도 사실 그냥 이렇게 성분으로 증명하셔도 괜찮아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조금 심화된 내용이지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KA 벡터 더하기 LB 벡터 요 합의 제곱의 형태인데 이런 느낌입니다. 저희 뭐 K 쓰고 L 써서 헷갈리시면은 이런 형태 2A 더하기 3B 벡터의 제곱 이런 형태를 우리가 봐주도록 할 거예요.
전에 성분 얘기하면서 은근슬쩍 요걸 1차 결합이다 라고 했죠. 1차 결합의 제곱 형태, 저 계산을 어떻게 할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벡터 A, B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두 벡터 A, B 그리고 두 실수 K, L에 대해서 자, 먼저 첫 번째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내용.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은요, A 내적 A라고 얘기했었죠? 요거 바꾸실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이건 증명 이미 해드렸고요. 간단한 형태.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제곱이다 라고 하시면요, 요거는 A의 제곱, B의 제곱 더하기 2A 내적 B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려는 거죠. KA 더하기 LB 벡터의 제곱은요, K제곱 A제곱 더하기 L제곱 B제곱 더하기 2KL의 A 내적 B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지 됩니다. 첫 번째 거는 이미 잘 아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것만 보여주면 될 텐데, 두 번째 증명을 하면은 사실 세 번째 증명은 자연스럽게 유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를 제가 한번 증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왜 같아지는지. 자, 보도록 합시다. A 더하기 B의 제곱이다 라고 하시면요, 우리가 첫 번째에서 했어요. 어떤 벡터 크기의 제곱은 자기 자신의 내적이죠. 그쵸? 크기의 제곱은 자기 자신의 내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A 더하기 B 벡터를 하나의 벡터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당연히 A 더하기 B라는 걸 하나로 보니까 자기 자신의 내적 해주면은 요렇게 되겠죠. 그쵸? A 더하기 B, 내적 A 더하기 B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벡터 성분으로 증명해드렸던 거, 벡터의 성질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거 전개하듯이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였죠. 분배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먼저 얘랑 이런 식으로 분배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분배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였죠. 처음이니까 뭐 그냥 천천히 갑시다. 먼저 A랑 A 계산하시면요, 그냥 다 쓰죠. 처음이니까 A 내적 A죠. 그리고 A랑 B 내적하시면은 A 내적 B죠. 그리고 B랑 A 내적하시면은 B 내적 A고, 그리고 B랑 B 내적하시면은 B 내적 B죠. 그쵸? 자, 그런데 A 내적 A 뭐예요? 그냥 A의 제곱이죠. 그래서 A 내적 A는 A의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B 내적 B 있잖아요. 마지막 거. 요것도 B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봐줄 거는, 보시면 여기 A 내적 B나 B 내적 A나 어차피 같죠? 교환 법칙 성립하잖아요. 순서 바꿔도 상관없죠. 그럼 이거 그냥 하나로 써도 괜찮겠죠? 2배의 A 내적 B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증명 끝났죠? 간단하죠? 끝. 네, 이제 쓰시면 됩니다. 마음껏 쓰세요. 보시면은 형태가 뭐랑 비슷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다시 했었던 뭐 중학교 때 하긴 했었죠. 곱셈 공식이랑 형태가 굉장히 비슷해요. x 더하기 y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였죠. 형태가 굉장히 똑같지 않습니까? 이 안에 거가 벡터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쵸? 그래서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제곱은, 크기의 제곱은요, A 벡터 크기 제곱 더하기 B 벡터 크기 제곱 더하기 2배의 A 내적 B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형태 굉장히 유사한 거에 집중을 하시면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거 증명 어떻게 하냐? 저것도 간단하죠. K 뭐 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요거의 제곱은요, 아까 거랑 똑같아요. 지금 A 자리에 얘 들어가 있는 거고요, B 자리에 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똑같이 하시면 되죠. 그쵸? 전개 해가지고 하시면은 요런 결과 나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친 거, 요거 제곱한 거고요.
세모 친 거 제곱한 거고 더하기 2배에 얘 곱하기 얘 해준 거 생각하면 되니까 이 벡터 이 벡터 내적해서 2배 곱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3번 공식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직접 손 움직이면서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어디다 써먹냐라고 하시면은 간단한 예제 문제를 볼게요. 이건 뭐 교과서에서도 많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두 벡터 크기를 줄게요. A 벡터 크기 1이고요. B 벡터 크기는 2라고 합시다. 이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다. 그랬을 때 OA 마이너스 B 벡터의 크기는 하고 물어봤죠. 자, 이걸 봤을 때 A 벡터 크기가 1이고 B 벡터 크기가 2인데 60도네. 1대 루트 3대 2 나는 천재야 하면서 요게 A 벡터가 될 거고 요게 B 벡터니까 여기가 60도고 수직이겠구나. 그러면은 OA니까 이거 5배 해줘서 OA 벡터 만들고 B 벡터 빼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생기겠구나. 그러면은 코사인 법칙, 그쵸?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5고 여기가 60도니까 코사인 법칙 쓰면은 이 길이 구할 수 있겠구나. 그쵸? 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 현명한 방법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운 좋게 지금 1이고 2고 60도로 줬으니까 천만다행이지 막 이상한 숫자 주고 해봐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그리기 힘들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가 정말 그냥 계산만으로 그림 없이 계산만으로 문제 풀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구하려고 하는 거는 OA 빼기 B 벡터 요거의 크기인데 이거를 직접 구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주는 거냐?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제곱. OA 빼기 B 저거 자체를 못 구하니까 요거에 제곱한 거를 대신 구하자라는 겁니다. 크기의 제곱을 구하자. 그래서 이것도 크기의 제곱을 구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 세 번째식 쓰시면요. OA 제곱해 주시고 더하기 뒤에 거 마이너스 B 제곱해 주시고 마이너스 2배에 내적해 주시면 되겠죠. 10A 내적 B다. 이렇게 전개가 바로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이죠. 25고요. A 벡터 크기 1이니까 여기는 25가 나오겠죠. B 벡터 크기가 2니까 여기는 4일 거고요. 그 다음에 A 내적 B를 구해야 되시는데 어차피 각의 크기가 있죠. 크기 각 줬으니까 A 내적 B 구하실 수가 있죠. 자, A 내적 B 어떻게 구하냐면은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60도다. 코사인 60도 2분의 1이니까 A 내적 B는 그냥 1이죠. 그럼 여기서 빼기 10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29에서 10 빼니까 19다. 자, 그럼 답이 19다라고 하시면은 틀리죠.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거는 크기지 크기의 제곱이 아니죠. 자, 그럼 다시 루트를 씌워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OA 마이너스 B 벡터의 크기는 루트 19다 라고 해주셔야지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요거 계산해 주실 때는 구하려는 게 제곱인지 아니면 그냥 크기인지 이거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곱해서 구한다는 거.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식 셋 다 많이 나옵니다. 어차피 세 번째 식이 나머지를 포함하고 있긴 한데 그냥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첫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그래서 교과서에서 요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써놓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필기 노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평면 벡터의 내적 기본적인 개념 설명은 다 끝났고요. 사실 해드리고 싶은 말이 좀 많았어요. 내적이랑 약간 대응되는 개념인 외적이랑 있거든요. 내적이 이너 프로덕트면은 외적은 아우터 프로덕트예요. 크로스 프로덕트라고도 하고 여튼 그런 내적과 외적의 물리적인 의미 외적은 사실 교육과정 아닙니다. 대학교 가서 배우는 거고 그런 거랑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기도 했고 내적의 그런 기하학적인 의미라던가 아니면은 뭐 좀 더 문제풀이 같은 거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내적을 어떻게 하고 그런 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다뤄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은 제가 필기노트에다가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벡터, 내적하는 문제, 이거 풀이도 막 4가지씩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거를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필기노트 드린 거 내용 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들, 그런데 교과서에 없는 것들까지 다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데 그리고 앞으로 문제 푸시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 하도록 하겠죠.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이런 거를 벡터로 어떻게 나타낼까 라는 거 할 거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아니라 다른 선생님께서 수업을 해주시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차피 오프라인에서 보면서 문제 풀고 같이 할 거니까 뭐 못 보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선생님께 또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